규원가입니다. 일단 규자는요, 여성을 뜻해요. 그 규방 아세요? 규방. 여성들이 거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하는데, 이 규자는 이제 여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원은 원망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단순한데, 규원가 그러면 여성이 원망하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작품이 허난설원이 지은 작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5만원짜리 지폐 만들 때, 5만원권을 만들 때, 허난설원을 넣느냐, 뭐 심사임당을 넣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 이제 신사임당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허난설원이 들어가기를 바랬어. 이 여자가 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일찍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더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좀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웬 생 양아치 같은 새끼랑 결혼을 해가지고, 모르죠. 뭐 또 사정이 있었는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가 이 허난설원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시집을 가면 외출도 자유롭지가 않고, 뭐 친정을 가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고, 그냥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남편 하나 딸랑 믿고 간 건데, 남편이 부인을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맨날 집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여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하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갈래. 고전시가니까 갈래는 가사입니다. 가사인데 이런 건 이제 규방 가사라 그래요. 여성들이 지은 가사, 규방 가사고요. 가사는 사음보다, 이거 뭐 아시죠? 이제 규방 가사 사음보입니다. 이 정도.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엊그제 젊었더니, 그러니까 엊그제 아시죠? 엊그제만 해도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엊그제 젊었는데 하마는 벌써예요. 벌써 어찌 다 늙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엊그제만 해도 되게 젊었었는데 벌써 늙었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거든요.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여기서 소년행락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즐겁게 지내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는 말해봤자 속절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거야,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어린 시절 어릴 때 나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어릴 때 이렇게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해봐야, 말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도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17, 18, 19, 뭐 10대 후반이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 가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도 엊그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벌써 3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지고, 세월이 참 빨라요. 뭐 아무튼 말하면 뭐하냐고, 소용도 없는 걸. 그 다음 보시면 늙어야 서른 말씀. 늙어야는 늙어서, 서러는 서러운.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이 맨다. 생각만 해도 서러운 거죠. 그래서 목이 맨다. 부생모육 신고하야. 자, 이 부생모육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런 얘기예요. 신고는 고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실 때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귀한 집 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가, 얼마나 애틋하게 키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 이내 몸을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바라지 않아도, 공후는 높은 벼슬의 남자, 그러니까 배필은 남편이죠. 높은 벼슬의 남편을 바라지는 않았어도 군자호구를 원했다. 그래서 군자호구는 좋은 남자,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겠죠. 훌륭한 사람을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이라는 것은 전생, 현세, 내세, 이게 삼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뭐였고 지금 뭐하고 다음 생에 뭘 하고 뭐 이런 거죠. 전생, 현세, 내세 이걸 합쳐서 삼생이라 그래요. 삼생의 원업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삼생의 원업으로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 다음에 월하의 연분으로. 이 월하는 가끔 나오는데 월하노인이라고, 이 사람이 그 남녀 간의 인연을 짝지어주는, 남녀의 인연을 짝지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월하노인, 남녀의 인연을 짝지어주는 노인인데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그러니까 월하노인이 이렇게 짝을 지어놔서 뭐 이런 의미겠죠. 장안유협 경박자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 양아치 같은 새끼를 만났다고. 그게 이제 장안유협 경박자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건데, 장안유협, 그러니까 장안을 유협, 놀러 다니는 거예요. 경박자, 경박한 사람, 남편입니다. 남편.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처럼 만나서. 써드릴게요. 양아치. 네, 뭐 더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시에 용심하기, 당시에 용심은 마음 쓰기, 마음을 쓰기가,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네,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 이런 얘기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3528 겨우지나, 3호는 3호 15, 그쵸? 28 16, 그죠? 15세 16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28청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16세 때가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내리막길이요. 니는 이제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이미 절정을 찍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 그 화장 기술의 발달과 또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6세가 최애 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제 성급한 판단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어쨌든 3528 15세 16세 겨우 지나 천연 여질이 절로이니, 천연 여질은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8 청춘이니까 타고난 아름다운, 지금 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5살, 16살 이렇게 되니까 아주 뭐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제정신입니까? 천연여질이 절로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하였더니 100년 동안 임과 함께 할 줄 알았겠죠. 임과 함께 할 줄 알았더니 연광이 후루라고, 연광이라는 것은 세월입니다. 세월이 훌훌 지나간다는 얘기죠. 훌훌 지나간다, 빠르다. 세월이 빠르고, 조물은 그 뭐라 그래, 그 조물주죠. 조물주. 조물주. 시에 많이 나오죠. 조물주가 이 다시는 뭐냐면 시기가 많아. 그러니까 조물주가 나를 시기한다 이거예요. 조물주가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조물주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조물주가 시기가 많아. 봄바람 가을물이 배올이 북진하듯. 자, 봄바람과 가을물은 봄과 가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배올이 북진한 듯은 그 배틀에 보면 그 뭐라 그래, 부속품? 배틀의 부속품 중에 북이라는 게 있어요. 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북이 굉장히 빠르게 슉슉 지나갑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배를 짤 때 보면 위로 한번 이렇게 철커덕 올리거든요. 실들이 이렇게 왜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겹쳐서 우리가 배를 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로를 이렇게 철커덕 올리면 그 사이로 이 북이라는 게 슉 지나가요.
뭐 몰라도 돼. 아무튼 그런 부속품이 있어요. 예? 배틀의 부속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예? 그게 북입니다. 그래서 배틀의 부속품이고, 배오리 북진하듯이라는 이 말은 결국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빠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진하듯하여 빠르게 흘러 설빈화한 어디 두고, 설빈화는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 고운 머리와 고운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얼굴, 이걸 설빈화한이라 그래요. 고운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얼굴, 예쁘단 얘기죠. 예쁜 모습 어디 두고 면목 가증이 되었구나. 아, 이거 말이 좀 심한데, 굉장히 미움을 살,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미움을 살 만한 얼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남이 보면 미움을 살 만한 얼굴이 되었구나. 늙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 16세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동안 임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조물주의 시기가 많아서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 설빈화는 없어지고 면목가증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날 괸소냐. 누가 나를 괸다, 사랑하답니다. 사랑하겠는가. 서리법이죠.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누가 나를 사랑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스스로 참괴하니, 참괴하다는 것은 부끄럽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규원가니까. 실제로는 원망하고 있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 다음 보시면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여기서 야유원은 그냥 기생들이 있는 술집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술집, 기생집 이런 얘기입니다.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바로 새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뉴페이스가 들어왔냐,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안 오는 거야. 응? 집에 안 와. 그래서 이 새끼 왜 안 와?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들어왔단 말이냐? 그 기생년 보러 갔단 말이냐? 왜 안 오냐? 뭐 이런 의미예요.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뭐 이건 아시겠죠?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으로, 이게 백만 아시죠? 흰말. 금편은 금채찍입니다. 그래서 흰말과 금채찍을 들고, 뭐 흰말을 타고 금채찍을 들고인데 잘 차려입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잔뜩 멋을 부리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금색 채찍을 들고 흰 말을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포츠카 같은 거 딱 타고 가는 거죠. 흰 말과 금채찍으로 어디 머무는가? 어딨냐 도대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원근을 모르거니, 원근, 이 원자는 가까울 원자고 멀 원자고 근자가 가까울 근자죠. 그래서 멀고 가까움을 모르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소식은 알겠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소식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연을 그처신들, 이게 그치다라는 말은 끊어지다예요. 끊어지다. 인연이 끊어진들. 아이고, 남편인데. 인연이 끊어진들 생각이야 없을 소냐. 생각이 없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겠냐 이거죠. 생각나죠. 남편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알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지금 이제 조선시대인데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뭐 현대 사회에서야 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둥,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어떤 위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아무런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겠는가?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좋겠는데는 뭐 없지만 그런 뜻이겠죠.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립단 얘기야. 어? 얼굴을 못 봐도 그리워. 인연이 끊어졌는데 자꾸 생각도 나요. 환장하겠지. 12대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지리하다. 12대는 하루고요. 하루 12대죠. 옛날에는 지금의 2시간이 옛날에 1시간이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거. 그 다음에 30날. 이건 한 달이죠, 한 달. 그러니까 하루도 너무 길어. 한 달도 너무 지루한 거야. 응? 왜? 시간이 안 가죠.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너네도 이제 뭐 사랑을 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뭔가 몰두할 게 필요합니다. 몰두할 게 필요해. 몰두할 게 없으면 자꾸 그 생각만 나고요. 그럼 시간이 진짜 안 가고 사람이 괴로워 미쳐요. 그러니까 뭔가 몰두할 게 있어야 돼. 예. 저는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뭐 미친 듯이 게임하고 지쳐 쓰러져 자고 뭐 그랬습니다. 좀 생산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공부가 되려나?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뭔가 몰두할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여자는 뭐 그 당시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오버워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몰두할 게 없는 거죠.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옥창에 심긴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뭐 옥창은 이제 이 여자가 자는 그 방의 창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문. 그 다음에 심긴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이건 뭐냐면 매화는 늦겨울 초봄에 피는데 보통은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세월의 흐름입니다. 응?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겨울밤이 차고 차구나. 자취눈이 섞어치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눈이 내리고 겨울밤은 차고 여름날은 길고 길고 굳은 비는 무슨 일인가. 자, 여기서 자취눈과 굳은 비 이 두 가지는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객관적 아니고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예요. 굳은비도 마찬가지고 자취눈과 굳은비는 둘 다 묶어드릴게요. 자취눈과 굳은비는 둘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마음이 막 안 좋아, 근데 비가 내려요. 그럼 어때? 마음이 더 싱숭생숭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런 일이 별일이 없어도 비가 내리고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센치해지고 사람이 감수성 막 터지고 이런 날이 있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가뜩이나 근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이 더 좀 감정이 이렇게 울렁울렁해지는 거죠. 그 얘기예요.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나를 미치게 한다 이거예요. 내 정서를 심화시키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사실 이거는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이 경물 같은 경우는 경치죠. 경치. 봄의 경치인데 이것도 사실은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건 뭐냐면 화자의 처지와 대비됩니다.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어때요? 시름이 많잖아. 그쵸? 걱정도 많고 막 짜증 나잖아. 그죠? 그런데 경물은 시름이 없어. 봄에 이 파릇파릇 피어있는 꽃들과 풀들과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 나는 거지 같은데 기분이.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삼춘화류 호시절. 봄이에요. 호시절은 좋은 시절이고요. 봄 좋은 시절에 경물은 시름이 없구나. 가을달 방에 들고 벌써 가을도 했죠? 막 엄청 빠릅니다. 위에서도 지금 보면 뭐 겨울밤 다음에 여름날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봄 나오고 가을 나오고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울제. 자, 이 실솔 중요한데 실소리 상에 울제. 실솔이 뭐죠? 귀뚜라미예요. 실솔은 귀뚜라미인데 이 귀뚜라미는 여기서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감정이입의 대상. 실솔이 상에 울제. 귀뚜라미가 상 위에서 울 때.
이런 뜻이에요. 삼춘화료 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달 방에 들고 귀뚜라미가 상에 올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여기서는 이제 햄이라는 건 걱정 고민입니다. 생각.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걱정 고민 생각만 많구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귀뚜라미가 왜 감정이입의 대상인지는 아시겠죠?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항상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시름이 많아서 울고 있는 건데 귀뚜라미도 그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도로여 풀처해니. 도로여는 돌이켜. 자, 돌이켜 풀어. 해니는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청등을 돌려놓고. 청등은 등불입니다. 등불을 돌려놓고. 녹기금 빗기 앉아. 녹기금을 비스듬히 끼고 앉아. 이 녹기금은 악기예요. 악기. 가야금 아시죠? 가야금. 네, 그때 그 금자입니다. 그때 금자예요. 녹기금 악기. 여기서는 이제 검은고인데 써드릴게요. 검은고를 비스듬히 끼고 앉아. 병년화 한곡조를. 병년화는 그 노래 이름이겠죠? 연주곡. 예. 병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시름은 걱정 근심이죠. 그래서 시름을 따라. 예. 근심을 따라 이런 뜻이죠. 근심을 따라. 그러니까 근심 섞인 마음과 함께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근심을 따라 섞었하니. 예, 노래를 그 검은고는 우리가 탄다고 합니다. 그죠? 검은고는 뭐 친다, 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검은고는 타는 거예요. 섞어타니.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자, 지금 직유법이 쓰였죠. 뭐뭐 하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 여기까지네.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이는 듯인데 이건 둘 다 중국 고사 인용이고요. 네. 중국 고사 인용. 그리고 원관념은 뭡니까? 원관념은 검은고 소리겠죠? 검은고 타는 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가 소상야우의 뱃소리 섰도는 듯하다. 소상강 밤에 비 내리는데 대나무에 비가 내리는 소리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비가 내리면 일단 뭔가 스산하고 음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 그 이제 대나무에 그게 탁탁탁 떨어지는 그런 소리.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우는 듯. 예, 학이 우는 소리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상적인 느낌이 들죠. 옥수에 타는 수단. 옥수는 지 손입니다. 옥 같은 손. 옥 같은 손. 화자의 손을 얘기하는 거고. 옥수에 타는 수단은 솜씨. 그러니까 검은고를 타는 솜씨가 옛 소리가 있다마는. 여기서 옛이라는 건 뭐냐? 옛날에.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임에게 들려주던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솜씨는, 내가 지금 검은고를 타는 솜씨는 예전에 임에게 들려주던 그때의 솜씨와 똑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부용장이 적막하니. 부용장은 남편이 거하는 곳을 부용장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자는 곳입니다. 남편이 자는 곳. 잔느 아니고요. 자는 곳. 남편이 자는 곳 부용장. 적막하니. 없어요. 고요하다. 왜 고요해? 없으니까.
기생보러 나갔거든요. 누구 귀에 들리겠는가? 다 소용없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내가 검은고 타면 남편이 옆에서 뭐 검은고를 잘 탄다는 둥 어쩌고 얘기도 해주고 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랬겠죠? 예.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남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외로운 거죠. 간장이 구곡되어. 자, 이거 구곡간장이라는, 간장 아니고 구곡간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이게 뭐 그냥 고통스럽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탈장 아세요? 탈장? 가끔 그 뭐 장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장염 걸리거나 탈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진짜 죽도록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장염이라는 게 그 장에 염증 쬐만한 거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구곡간장이면, 원래 장이라는 데가 좀 그래요. 장이라는 데가 원래 이렇게 좀 그 고통을 많이 느끼는, 예, 그런 곳입니다. 근데 구곡간장이 뭐냐면 장이 9번이 굽어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사람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이런 게 구곡간장이에요. 간장이 9번이 굽어져서 굽이굽이 끊어진 것 같다. 진짜 너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장이 끊어진 것 같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남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그 다음 봅시다. 차라리 잠을 들어. 차라리 자는 게 낫죠.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그래서 꿈은 화자가 임을 볼 수 있는 공간, 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이제 꿈에서나 임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짐승은 짐승인데 이건 지금 왜 부정이냐면 얘네가 잠을 깨우거든. 그러니까 꿈에서 임을 보려고 했더니 이 새끼들이 깨우는 거야. 뭐예요? 방해물이에요. 방해물입니다. 임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천상의 견우직녀. 요거 좀 주의하실 게, 여기서 견우직녀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객관적 상관물로 보시면 안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거는 소재, 자연물이어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우직녀는 객관적 상관물은 아니에요. 다만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들인 거죠. 왜 대비되느냐?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맡고 있어도, 자, 은하수, 여기서 은하수는 방해물입니다. 은하수, 방해물. 은하수가 맡고 있어도, 왜 이래? 은하수가 맡고 있어도 7월 7석에 1년에 한 번, 1년 1도는 1년에 한 번 실기치 아니하거든. 실기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때를 놓치지 아니하거든. 우리님 가신 후는, 그러니까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맡고 있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난다. 우리님 가신 후는 도대체 무슨 약수가, 뭐 은하수보다 더한 약수가 가렸길래, 방해물, 무슨 약수가 가렸길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은하수에 대응되는 것은 약수겠죠? 당연히 약수가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하수가 맡고 있어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우리님은 약수가 맡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을 못 봐. 그런 얘기니까. 난간에 비껴서서 임 가신 곳을 바라보니, 난간에 비껴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지. 초로는, 이 로자는 이슬 로자. 초는 풀이죠. 풀이슬 맺혀 있고, 모운은, 이 모자는 저녁 모자, 우는 구름 운자입니다. 저녁 구름.
초로는 맺혀 있고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에, 여기서 중림은 대나무 숲이죠.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자, 이 새 뭐가 쓰였습니까? 그렇죠. 얘도 감정이입이 쓰였다. 왜요? 새소리가 서러운 것은 화자의 감정이 서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과 새의 감정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서러움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 없다 하려니와. 그래, 세상에 서러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래, 힘든 사람 많겠지. 근데 방명한 홍안이야. 이 방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미인방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방명, 그러니까 운수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재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뭐 이런 뜻입니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쓸게요. 아름답게. 운이 나쁘다. 운이 나쁜 홍안이야. 여자입니다. 여자. 홍안은 여자. 뭐 홍안은 이제 붉은 얼굴인데 여자. 운이 나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또 없다는 얘기죠. 나 같은 이가 또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 나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예요. 뭐 이런 얘기죠.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지위로는 까닭으로, 이 새끼 때문에 살똥말똥하여라. 죽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원망이 드러나는 거죠. 원망의 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원가를 알아봤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 시대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그 규원가 다 했고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해드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필기하는 거 봤더니 님들아, 내가 써준 것만 쓰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만 필기, 내가 하는 것만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소리대로 읽으면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봐도 이거 내가 나중에 내가 보면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단어별로 해석을 다 써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고전시가 공부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해석 쓰실 때 꼭 다 쓰실 것.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해석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